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구용. 나날이 인기가 늘어가는 남자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주위에서 방송 잘 들었다 얘기 들으신다면서요? 네,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문자 뭐 연락이 끊겼던 분들한테서도 연락이 온다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연락이 끊겼으면 저한테 전화번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름도 안 떠요, 심지어? 그렇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문자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꼭 이름을 밝히세요. 이름을 꼭 밝히십시오. 그럼 뭐라고 연락이 옵니까? 잘 듣고 있다고? 네. 너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잘 지내니?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정말. 그렇군요. 그러면 주위에서 알고 지내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제자들이 보죠. 제자들. 네. 제자들이라 하면 지금 학교에서 학생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미 사회 나가서 활동? 사회 나가는 제자들이 많죠. 네. 그리고 광주 시민자유대학 제자들이 많죠. 그분들이 최 장군 왜 교수님한테 이렇게 막대하냐고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얘는 와 둘이 뭔가 케미가 맞다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 장군이 교수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해요. 교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다. 많이 알고 있다. 나를 조종을 잘하더라. 그렇지. 어디에 반응하지 잘 알고 있다. 그럼요. 5040번님도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방송에 막 빠져듭니다. 라고 얘기 주셨고 3111번님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철학이란 학문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학의 광대함에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칭찬하는 문자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 막 어깨가 칭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럼 사실에 대한 적시? 그렇죠. 사실에 대한 적시 심지어 그것일지라도 보내지 마십시오. 너무 이게 우리가 사실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 판단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지.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잘못했어요 교수님. 아유 정말. 9058번님이 70대 농사짓는 할머니인데 방송이 참 재밌어요. 작물을 키우면서 저는 자식 키우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교수님도 혹시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어서 연구실에서 예전에도 식물을 많이 키워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쉽게 안 키워진다. 잘 안 키워지고 생명을 조금 약간 제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명 뭘 하는 경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죽는 경우죠. 좀 그러면 약간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잘 안 했는데 그래도 꼭 봄 되면 뭐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봄 되면.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조금씩 성과가 좋아요. 작물들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건 아마도 제가 방 공기를 쾌적하게 해서 그러냐는가? 연구실 공간을? 연구실 공간을? 예전에는 연구실에 담배도 피우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담배 안 피고. 딱 끊었어요? 오래전에 끊었어요. 오래전에. 얼마 전에 끊었는데? 한 7, 8년 됐나요? 네, 그랬고요. 담배 끊고 그리고 뭐 환기 잘하고 그러니까 식물들도 좋아하더라. 그래서 요새는 성과가 좋다.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 많이는 안 키워요. 많이는 안 키운다. 생명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식물의 범위를 벗어나서 생명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교수님만의 철학?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키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우리가 키운다 할 때 이왕이면 자 사람은 키울 때 뭐가 어렵죠? 사람은 키울 때 뭐가 어렵냐?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사람은 키울 때 뭐가 어려움? 다 어려운 거 아닌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키우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를 바래요. 그 왜 그런 겁니까? 그게 권력 의지죠. 그게 사람은 그걸 가장 좋아해요. 내가 이 물병을 들고 싶을 때 들어지는 걸 좋아해요. 이 물병은 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지 나한테. 근데 사람은 들어집니까? 내가 든다고? 안 되지. 안 들어지잖아. 안 되지. 안 들어지지. 그렇죠. 그래도 사람하고 노는 걸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들려고 할 때 안 들어질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어떤 경향이 생길 수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그러면 자식하고 뭔가 놀지를 몰라 이제는. 같이 놀아야 되는데 중첩지대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키우려고 하지만 하면 안 돼 이죠. 그렇구나. 이미 아이들은 같이 노는 것이야지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듯이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아지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강아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풀은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엄마들이 나이를 먹으면 풀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봄이 되면 그렇게 네. 봄꽃 사진 뭐 네, 이렇게 사진 그렇죠. 찍어서 단톡방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이제 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더 심각해요. 아예 이것조차도 네. 남자들은 그것도 귀찮으셔요. 풀조차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나이가 많이 80이 넘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베는 거예요. 집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예. 왜 베시냐니까 나뭇잎이 떨어져서 귀찮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야, 그렇게 나이를 드신 남자들은요. 밖에 가서 뭘 주워오기 시작해요. 죽은 것을. 죽은 것을 주워오기 시작한다. 네, 죽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가장 나쁜 삶이에요.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좋아해야 생동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생동감 있는 삶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강아지라도. 그것도 안 되면 풀이라도. 그런데 죽어있는 것만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지. 끝난 거죠. 그치? 죽어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 우리 모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죽어있는 것 중에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거. 죽어있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네. 거. 뭘까요? 뭘까? 여러분 돌 좋아해요? 돌 수석 같은 거 네, 모시는 좋아할 수 분들 있죠. 있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할 수 있죠. 그것도 그 사람들은 진짜 수석 전문가는 돌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석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살아있죠. 실제로. 돌도 변화하니까. 예. 예. 자, 돌 중에 진짜 움직이지 않는 돌, 큰 돌. 돈이죠, 돈.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안 되는 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느껴야 내가 앞으로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만나는데 내가 이렇게 강의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도하는 그렇죠. 교수로서. 네. 근데 거기에 자꾸 딴지를 걸어. 네. 막 거기에 자꾸 막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 그런 네. 제자를 만났다. 어떻습니까? 좋죠. 좋아요. 좋은데 그런 제자가 별로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오히려 없다.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자, 내가 말하는 대로 성실히 따라오는 제자는 나의 복제품밖에 안 돼요. 나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나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해야 진정한 제자죠. 그렇지. 예?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복사품이 되면 안 돼요. 같은 길을 갈 수는 있죠. 같은 방향을 갈 수는 있죠. 하지만 같은 신발 신고 같은 옷 입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예. 우리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제가 가끔 보면 어르신들 뭐 중요한 막 정치적으로 막 의미 있는 사람 국민문제 갈 때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왜 저 사람들은 조폭들처럼 옷을 입고 가지? 똑같이. 옷이 다양성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옷을 똑같이 입으니까 정치가 이 모양 꼴 아니에요? 예? 교수는 똑같이 교수처럼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듯이 항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다 보면 그 존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그것마저도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풀을 키우시는 건 좋대. 풀을 자기가 키우는 지금 이 정원이나 또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풀을 방금 이 질문하신 분이 아이 키우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분은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교환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풀이 내가 키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환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풀로. 대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대로 강아지 지금 못 키우는 이유가 그 애를 대체할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너무 사랑하면. 그리고 너무 사랑한 거 아닌가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의 질문을 들어보면 지금 키우시고 있는 식물이 대체 불가능한 만큼 서로 뭔가 교우가 있기 때문에 사이가 있다는 거죠. 예. 식물과 이분 사이에 사이가 있다. 그렇죠. 그 사이가 형성된 거죠. 대체 형성됐다. 불가능한. 예. 예. 근데 이런 영역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그렇죠. 예, 살면서. 그런데 이왕이면 꼭 식물하고만 하지 마시고요. 강아지하고도 하시고 동물이랑도 고양이하고도 하시고 사람이랑도 나누고. 저 들판에 가서 다양한 예. 식물들하고 하시고 그러면 더 좋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좀 그렇게 하시고요. 네. 연구실에만 계시지 말고. 그렇죠. 예.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판단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그 판단에 대해서 정당화를 요구했을 때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취향 판단조차도 네. 그 세밀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섬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죠?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그럼 시대를 감안했을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언가는 나올 것이냐? 네,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새 챗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교수님? 당연히 들어봤죠. 예, 난리잖아요. 네. 제 주변에 챗 GPT 많이들 써요. 많이들 쓰고 저도 써봤는데 예. 나쁘지 않아. 예. 나쁘지 않은데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노암 촘스키. 이분 일단 언어학자이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 네. 인지신경과학 쪽에서도 네. 좀 영향력이 있고. 이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노암 촘스키. 기본적으로 노암 촘스키라는 분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언어학자 중에 가장 영향이 큰 분이에요. 가장 영향이 큰 분이라고 해서 뭐 독점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적어도 이분이 언어학 관련해서 구조주의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의 대표 학자이고 또 이분이 재밌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에 끝없이 발언해 왔다는 거죠. 예. 예, 되게 한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 특징이죠. 예, 특징인데 사회적인 발언을 끝없이 해오신 분이고 이번에도 챗 GTP에 대해서 발언하신 거죠. 챗 GPT. 예. GTP 아니라 GPT. GPT. 콕 집어야 돼. 챗 GPT. 네. 어떤 발언했는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의 발언은 이런 표현 썼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악의 평범함이라는 단어 네. 한나 아렌트가 이런 네. 단어 썼다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악의 진부함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버널리티라는 그 단어를 갖고 오면서 AI. 영국 석사니까 버널리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버널리티가 버널리티죠. 저의 연구 분야랑은 네. 약간 벗어나 있어서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철학적으로 들어가기는 제가 지식이 얕고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AI는 도덕성, 이성적 사고가 결여가 돼서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 된 것에 의해서 수행을 할 뿐이다. 단순 수행. 그런데 이 단순 수행은 현실과 진실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예. 이게 악의 진부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네. 챗 GTP? GPT. 챗 GPT. 네, GPT. 그 G가 뭔 뜻이죠? 챗 GPT. 네, 혹시 아세요? 지능형 챗봇. 그러니까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낸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지식을 대화를 통해서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화 과정에서 학습을 해서 지식을 생산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네. 생산하는. 학습하고 학습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낸다. 생성형이라 하죠. 네. 가능할까요? 그걸 가능하다고 보는 네. 학자 내지는 전문가들이 있죠. 네, 이걸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거든요. 가볼까요, 말까요, 아닐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네. 봅시다.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나요? 저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약에 그럼 마음이 몸이라는 신체 속에 있는 데이터라면, 단순 데이터라면,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저장되어 있는 단순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뽑아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잖아요. 현대 과학은 그렇게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체를 버리고 다른 신체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만약에 지금 인공지능이 만약에 지금 우리 뇌 또는 신체에 있는 그 마음을 분리해낸 데이터, 그 분리해내는 것은 단순히 그 데이터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걸 분리시켜내야 되겠죠. 데이터를 감싸고 있는 그 어떤 것.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 자체를 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빼내면 다른
다른 몸에다 집어넣었을 때 작동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생성하고 작동하고 움직이는 걸 다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 뽑아내서 다른 데를 갈 수 있다면 예. 마치 지금 챗 GPT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냐는 거죠. 아. 우리 인간의 예. 지금 만약에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단순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작동하는 방식까지를 전부 뽑아낼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수준에서 지금 챗 GPT가 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예,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예. 해봤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봤어요. 광주의 미술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겠어요. 예. 제가 사는 광주에 대해서 광주에 있는 미술관들을 쭉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어봐요. 그래도 엉뚱한 대답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유홍준 씨 아시죠? 예. 유홍준 미술관이 광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없는데? 아, 있대. 그래? 그러면 그 미술관에 설명을 해봐. 그럼 놀랍게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설립 취지, 언제, 어떻게 설립됐고 어떤 취지를 하고 있고 어떤 전시를 했던까지 쫙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니죠. 자, 그래 지금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제가 전공하는 학자가 있다고 쳐봐요. 율겐 하버마스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한번 브리핑해봐. 그럼 쫙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책에 나왔다는 것까지 알려줘요. 예. 대략 알려줘요. 그러면 이 욕망하고 관련된 다른 걸 또 물어봐. 욕망과 컴퓨터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의 관련을 설명해봐. 또 해줘. 놀랍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가짜인지를 얘가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것은 다 진짜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검증하는 세계에서는 가짜인데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나오면 그냥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과 결부시켜 보면 얘는 판단이라는 걸 못하는 존재다. 자,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챗GPT가 알려준 것을 보통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학생들은 앞으로 사용해라. 사용해서 보고서 써도 된다는. 단 얘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경로를 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 학생이. 예. 내가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질문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어떻게 물어봤는지 스스로 하고. 그런데 학생이 조금 복잡한 문제에 들어가면 이거 검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검증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그땐 내 지식이 아닌 거지. 아니, 학생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이거 그냥 수용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랬죠. 그래서 노암 촘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챗 GPT의 가장 큰 결점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걸 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 사실이 취향 문제로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이. 자, 가난한 사람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야 된다. 라는 판단이 있다고 쳐봐요. 예. 이 판단하고 나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좋아하는 판단은 같은 판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르죠. 다른 얘기잖아요. 앞에서의 얘기는 가치 판단의 영역일 그렇죠. 수 있고 뒤의 이야기는 취향 판단의 영역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우리의 정서를 더 자극한다. 사실 판단이거든요. 예. 사실 판단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에 진입하게 되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면 모든 게 취향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앞으로는 정치적인 사건도 취향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의가 불의보다 좋냐 나쁘냐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좋냐 나쁘냐 문제로 치환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문제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실로 간주하게 되는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끌리고 그걸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있죠. 그거 플러스 얘의 영역에 들어오다 보면 예.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의 영역이 취향 판단으로 치환돼서 그냥 그렇죠. 그걸 무비판적으로 그렇죠. 그냥 그게 맞다고. 사람들이 사실과 가치의 영역까지도 자기 취향을 가지고 구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죠.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죠. 심각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너무 고퀄리티의 대화예요. 우리 둘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 아주 고퀄리티의 요새 세태를 감안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챗 GPT의 심각성,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 삶에 침투했을 때 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영역이 취향 판단으로 치환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기초학문. 오리지널리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리터러시 능력 이런 거 아닐까요?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어요? 왜요? 본인 전공 분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중요하지 네. 않을까. 네, 미디어에서 리터러시 얘기 많이 하죠.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오리지널리티를 우리가 구분해내는 방법은 뭐지? 네. 어떻게 해야 그걸 더 파고 들어가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보구나, 네. 뉴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또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글쎄 일단 우선은 지금 현재 AI가 생성형 AI가 발전하는 방향이 다양한 형태의 GTP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생성형 AI,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AI거든요. 인공지능.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그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재조합하는 거예요. 네. 재구성하는 거예요. 다만 뭘 안 하죠? 팩트와 접촉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이 오감으로 체득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각적인 게 훨씬 많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우리가 이미지로 판단하는 것부터 많은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잠자면서까지 노력하면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성형 AI들은 주어진 정보와 데이터 되는 것, 이미지든 뭐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떤 영역은 가치가 없어지겠죠. 많은 영역이 불필요한 영역이 생겨날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가르치는 방식이 GTP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와 경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필요 있어요? 없죠. 옛날에 필경사란 걸 알아요? 필경사? 뭐죠? 글씨 쓰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뭐예요? 옛날에는 인쇄가 발전하지 않으니까 네. 책이 나오면 그놈을 100개 쓴단 말이에요. 책 또 써서 필경사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계산기가 하는 것을 인간이 옛날에 뭘로 했죠 이거? 주판으로 하고 암산하고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리적 연산 구조에 따라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첫째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개인이 싫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영역도 그렇죠. 아니야. 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나는 싫어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일단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로부터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걸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우선 긍정적인 건 뭐냐? 인간의 많은 노동을 줄여줄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일을 안 하고 살까? 그건 아니겠죠.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앞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철학자로 살아라. 그렇죠. 이건 생성형 GPT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학자로 살아라.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 학문에 대한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지금 진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예. 의사가 어떡하죠? 의사는 네. 의사가 어떡하지?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접촉, 호흡 이것이 다시 더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신체적인 접촉과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연산, 계산 이런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유출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AI가 할 것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영역에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 되는 영역이 대개는 신체적인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의사로 다시 예를 갖고 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럼 해야 될 건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는 더 많아지면 이제 서비스업인 거지. 점점 더 많이 그 상대와 환자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더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겠죠. 이 지점에서 나는 또 그 얘기를 하고 싶네. 미셸 푸코가 쓴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의사가 처음에 환자가 딱 왔어요. 그러면 그 환자에 대해서 본인의 표상체계를 갖고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표상체계가 환자로 이입되는 그 순간 그 환자의 몸을 공간화시켜서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 그렇죠.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GPT 세상에 돌입을 하면 그걸 찾아갈 때 GPT가 진단을 더 정교하게 내릴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환자랑 의사소통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기계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기계가 알아서 제조하겠죠. 것이다. 그걸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GPT가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뽑아내야 되겠지. 그러려면 기존의 방식, 즉 의사가 지인처럼 훈련받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곧 밀려올 것이다. 곧 밀려올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철학 분야도 이제 어떤 분야는 불필요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논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GPT가 하게 될 것이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 네. 논리학 영역 같은 경우. 논리학 영역에서도 특수한 영역은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 영역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기계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도 기계와 경쟁시키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한 ChatGPT를 사용해라. 학생들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용하는데 사실 검증은 네가 해라. 그리고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라. 근데 그 사실 검증은 네가 해라.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라. 그 위에 상위 평가자인 교수님은 그걸 평가할 수 있으세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앞으로. 제가 ChatGPT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자, 아직 데이터화되지 않는 즉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우리나라 뭐죠? 네이버에서 데이터화되지 않는 것 또는 데이터화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게 하면 되거든요. 문제 내보세요, 그러면. 문제 내볼까요? 자, 지금 광주에서 지난 3년 동안 공연이 있었다. 공연이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공연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공연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 좋은 건 뭐냐면 지난 3년 동안에 많이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활용하는 거니까. 그 활용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최근 6개월간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비교하려면 어찌해야 돼? 더 일을 많이 해야 돼.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지능은 오히려 단순해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만 내가 확인해보면 끝나거든요. 네네. 정보가 없는 것을 과제해 주면 돼요. 근데 그것만 내면 안 되죠. 결합할 수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거를 추출해서 그렇죠. 본인이 가공할 수 있어야 된다. 가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능력을 이제 평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생성형 AI를 저는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맞습니다. 그것도 이용하되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본인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쓸 수 있는 과제를 내는 거죠. 그렇다. 교수님 수업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점점 그럴 것입니다. 안 듣는 학생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학생들한테 일단 물어보니까 그걸 해본 학생이 3분의 1도 안 돼요 아직. 직접 해본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 좀 놀랐어요. 대학원생들은 다 했더라고요. 네. 대학원생 해서 막 난리예요 지금. 대학원생들 만나면 매일 그 얘기예요. 근데 학부생들한테 물어보니까 3분의 1 정도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생들은 그것을 쓸 동기가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아직은 그게 그치. 자기들의 문제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차피 뭐 검색은 그전에 가능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검색을 정말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구글이 아직 낫더라고요. 네.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봤거든요. 네이버랑 구글. 아니 네이버는 아직 아니 이제 고급 정보를 세계적인 정보, 학문 정보를 얻기 어려우니까 네. 그건 빼놓고 구글하고 챗GPT랑 두 개를 비교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구글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구글은 나아요. 예. 심지어는 요새 번역기도 굉장히 그렇죠. 고퀄리티로 나와서. 좀 있으면 구글에서 생성형 AI 내놓을 거예요. 네네. 그때 또 새로운 세계를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땠습니까,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우리 최 장군이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내가 몰입했나? 네, 너무 공부하는 학생 모습이에요. 그렇지. 지금 청취자가 듣기에 지금 중간중간에 끊어줘야 되는데 너무 공부만 한다. 그럼 교수님이 개그 좀 하세요. 그럴까요? 왜 내가 맨날 나는 개그를 해야 되고 교수님은 개그를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게 능력이에요.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도 능력을 발휘하시면 돼요. 취향을 개발하듯이. 웃음이라는 게 언제 발동되는지 알아요? 웃음이 나를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줄 때? 엉니 베르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엉덩이 베르송. 그렇죠. 예.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을 엉니 베르송이라는 위대한 학자를 엉덩이 학자라니 라고 댓글 다시면 제가 엉니 베르송의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웃음. 사람은 언제 웃음을 하느냐.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근데 쉬운 것은 살아있는 것을 죽어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거든요. 똑똑한 것을 바보처럼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똑똑한 나를 바보인 나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 장군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교수님도 있어요. 교수님도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자꾸 성급게 하실 거예요 정말.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똑똑하지만 바보 같을 수 있다. 그렇지, 바보. 자기가 바보 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거죠. 그렇지. 그게 진정한 유머예요. 네. 나 여기서 또 시키고 싶은 거 있는데. 안 할게요. 진짜 가시기 전에 시키고 싶은 거 있는데 꾹 참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 뵙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교수님.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